형하고 형수를 거의 왼수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네요. 네, 김은경 어떻습니까? 김은경을 보면 이재명이 생각나는 이유.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수가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아까 우리 경하수 패너님이 여자 이재명, 여자 이재명, 여자 찌재명, 또는 이 중국식 발음으로 리짜이밍, 여자 리짜이밍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이 이재명이 왜 김은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김은경이 맡기 전에 강내구, 강내구인가요? 이내구인가요? 하여튼 이름이 내구였죠. 그 사람 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발언이 우두두 나왔죠. 그 사람이 발언을 보니까 오직 이재명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재명을 갖고 이 다음 대선을 또 치러서 정권을 뺏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로 이른바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또 역사 인식이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임명된 지 불과 한 10시간 제가 그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저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든 아니면은 퇴진 압력에 못 이겨서 당에서 민주당 내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죠. 네, 그대로 그렇게 된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김은경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어땠을까요? 김은경.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재명 말이 살 길이다. 오직 이재명. 개딸보다도 훨씬 더한 오직 이재명이죠. 사실 김은경의 인성, 제가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성을 살펴보면 다른 그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 네, 금감원 부원장이 문재인 정권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금감원 부원장이면요, 대우가 상당합니다. 대우가 부원장 중에서도 또 이렇게 또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부원장은 4억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3억대입니다. 3억대, 4억대일 수 있고 5억대 있을 수 있고, 그럼 연봉 계약하기 나름이니까요. 즉 수억대 연봉을 받고 2년 임기에 그런 부원장, 외부 발탁 부원장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최근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하는 게 치욕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호칭도 안 버리고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하는 게 치욕스럽다. 네. 글쎄요,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주 호칭 부르지 않고 윤석열 밑에서 치욕스러웠다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금감원 부원장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퇴임까지 몇 개월을 이제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 개월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치욕스러웠다. 만약에 진짜 치욕스러우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사표를 내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치욕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중도 사퇴를 본인이 해야죠. 그런데 누릴 건 다 누리고 끝까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운 것이죠. 거기에 한두 사람의 금감원 부원장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중도 사퇴를 했는데 그렇게 치욕스럽다는 이 김은경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퇴임을 하고 나서 급기야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한 게 아주 치욕스럽다. 저는 정말 다시 봐지더라고요. 이 여자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예, 바로 이런 내로남불이라든가 취할 건 다 취하고, 예, 꿀을 다 빨아먹고 나중에는 버리면서 에이 맛이 없네 하는 얘기를 똑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강남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여러분 아시죠? 강남좌파 대표적인 게 조국 아니겠습니까? 조국. 네. 이른바 사회의 모든 혜택 받는 건 다 혜택을 받고, 정말 꿀을 쭉쭉 빨아먹는 혜택을 받고, 그리고는, 예, 버릴 때는 에이 정말 맛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이런 걸 줬어? 라고 아주 땅에 패대기를 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그 꿀통을 집어던지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김은경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의 인성은 정말 문제가 많구나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김은경의 그런 금감원 사례를 하나만 보더라도, 예, 인성에 이 사람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공직을 맡으면은 안 될 사람이죠. 공직을 맡으면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른 사람 일반인보다 법을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 시켜가지고 뭐 합니까? 아들이, 예, 아들 시켜가지고 그 자기 시누이를 법적 사법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은경, 이제 사법 처리 대상으로 자기 시누이와 가족을 끌고 가는데요. 자, 가족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역시 이재명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네, 자기 형 김재선입니다. 이름 이재선. 예, 이재명, 이재선. 네, 이재선. 예, 자기 형과 어떻습니까? 아주 남만도 못하죠. 그리고 형한테 욕을 그렇게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형하고 형수한테 욕하는 거 아마, 그리고 또 무슨 찢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별명이 찢재명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형수 뭐를 찢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왜 찢재명이라고 하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예, 형수를 찢는다라는 의미에서 찢재명을 별명을 붙일 정도로 가족을 왼수로 만드는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예, 형, 예, 이재선과 그 형수를, 예, 그 대화하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는 예,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얘기를 하죠. 야, 저거 형하고 어떻게 컸길래 저런 욕을 하지?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수를 그냥, 아주 길거리에서 뭐가 잘못돼서, 화가 나서 싸우는 상태에서 욕을 해도 그런 욕은 안 나올 텐데, 형하고 형수를 거의 왼수로, 예, 취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네요. 네, 김은경 어떻습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자기 남편이, 예, TV에서, 이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다가 말싸움을 했는지 주먹다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아무 증거가. 그렇지만 그 남편이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글쎄요, 정말 화목한 집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뭔가 아무튼 말다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남편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를 했고, 그런데 뭡니까? 시부모를 18년 동안 극진히 모셨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발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네, 해외에 있는 그 시누이가 보다 못해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참다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시부모를 18년 동안 극진히 모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이른바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 시아버지,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누이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예, 시아버지를 거의 정신적인 학대를 해서, 우리 아버지도 저 김은경을 보면 아주 치를 떨고 벌벌벌 떨었다. 네, 그런 상태로 지냈고, 아버지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 늘상 그런 이 며느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며느리가 무서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 야, 정말 진짜 내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거는 도저히 못 넘어갔다. 그래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신우이의 얘기를 다 팩트로 보면은 그렇게 상당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네. 저는 신우이가 뭘 바랄 게 있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우이 말이 상당 부분 근거가 있을 것이다. 왜?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신우이가 거짓말로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올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플러스 될 게 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도를 넘은 상태에서 저 여자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하네. 뭐 당신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18년 동안 모셨다고 라고 하면서 폭로를 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가세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가세를 했죠. 우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며 힘들게 살았다고 김은경 큰아들이 항변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가족 간의 불화가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것이죠. 어느 서로 치고받고 여론전을 하면서 뭡니까? 사법 처리를 하겠다. 고소 고발을 통해서 너 집어넣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엄마, 즉 김은경 외대 법전원 교수의 뒤에서 컨트롤이라든가 지도를 당연히 받았겠죠. 이 법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고받는 모습, 이재명하고 오버랩이 너무나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 식구들, 가족들과 아주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나 닮은 꼴이다. 김은경과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은경은 이재명이 임명을 한 상태고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정권 때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완전히 꽃보직으로 2년간 이 재직을 했으면은 정말 최소한도 수억 원, 제가 딱 달러서 몇억 원은 뭐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도 5억, 6억, 7억 2년 동안 뭐 받은 거는 당연합니다. 글쎄요, 뭐 특별하게 외부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 담당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정통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외부에서 문재인이 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 센터장, 소비자 보호 관련 총책 부원장 이렇게 된 겁니다. 2년간에 뭐 한 7, 8억 정도 받으면은 정말 참 어떻습니까? 사회의 단물을 쩍쩍 빨아먹은 것이죠. 조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한다면은 김은경을 보면 이재명과 조국이 생각나는 이유 이렇게 해도 뭐 아주 하자가 없는 것이죠. 정말 강남 좌파들이 그대로 전수를 하는 비법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고요. 또 그렇습니다. 저 조국이 그렇죠. 김은경이 그렇죠. 말로는 좌파 이 언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빨아먹는 건 이른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꿀을 그대로 꿀통대로 쭉쭉 빨아먹는 그러니까 앞뒤로 다른 얘기죠. 뭐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은 촘스키라고 있습니다. 촘스키 미국의 학자죠. 촘스키 강남 좌파 얘기하면 꼭 촘스키 되죠. 말로는 좌파라든가 사회주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아주 우월성 이런 것을 단맛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김은경과 김혜경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힘을 내자님 말씀하셨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참 아바타, 이재명의 아바타가 김은경, 그리고 이내경이네요. 이내경, 그죠? 김내경, 이내경. 저는 뭐 그런 아주 내로남불과 앞뒤 다른 사람은 뭐 사실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만은 일부러라도 머리가 이렇게 좀 복잡해질까봐 일부러라도 이름을 억지로 안 외웁니다. 그런 혁신위원장 초대해다가 말 뻔했던 사람 김은경 다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습니까? 가족을 왼수로 만드는 데는 정말 아주 천부적인 그런 소질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직자의 인성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아마도 이번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김은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총선에 아마 비례대표 아주 최상위권을 한 자리 받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나도 현실 정치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민주당이 간판만 꽂으면 되는데 그 또 지역구로 나가든가, 아니면 교수 출신이니까 그런 리스크는 안 지려고 하고요. 비례대표 한 자리 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아바타들이 왜 이재명을 구하기에 나서는지,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보호하면은 그만큼 혜택이 들어온다. 혁신위원장 또는 뭐 비례대표 상위권, 이런 떡고물이 빵빵 들어오고, 또 쭉쭉 빨아들 그 꿀통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재명을 그렇게 칭송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반드시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에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참 우리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른 것이죠.